한 남자가 입자가속기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머리를 어디에 넣었다고요? 입자가속기 일명 원자파괴장치는 과학자들이 입자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물리실험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아, 과학적이고 멋있게 들리는데 누군가 머리를 거기에 넣은 게 뭐가 될 수인가요? 자, 이 기계가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 무려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게 한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런 기계 안에 머리를 집어넣었고 그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럼 계속 지켜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삶의 밝은 면에는 온갖 종류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매일 업로드된 내용을 모두 만나보세요. 먼저 이 남자의 머리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이 놀라운 기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가속기는 이름 그대로 입자를 가속합니다. 원자 파괴장치에는 선형과 원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충전된 입자 광선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선형 가속기가 입자를 일직선으로 나가게 하지만 원형 가속기는 입자가 원을 그리며 나가게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입자 가속기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스위스 제네바 근처 프랑스 국경을 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튜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초의 원자 파괴 장치는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1929년에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로렌스에 의해 발명되었는데 그는 그 당시 겨우 27살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름처럼 들리는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알려진 세계 최초의 원형 입자 가속기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름이 12.7cm 미만이었는데 이는 현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27.4km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것이랍니다.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3만 개 이상의 원자파괴 장치가 있으며 입자 물리학 연구에 있어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물리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형 가속기는 의료 분야에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입니다. 입자 가속기의 도움으로 연구원들은 더 좋은 수축 포장 랩이나 기저귀와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물질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꽤 편리한 것들이죠? 이것은 다 좋은데 사람이 원자파괴 장치에 머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남자가 그렇게 했고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요. 사건은 1978년 7월 13일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나톨리 버고스키는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으며 당시 소련에서 가장 큰 원자 파괴 장치 U-70 싱크로트론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운이 나쁜 날 과학자는 왜 장비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내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기계에 기대었을 때 안전장치가 최악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의 머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양성자빔의 경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버고스키 씨는 통증은 전혀 느끼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빌자면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양성자빔은 그의 뒤통수에 들어가서 코로 빠져나갔습니다. 몇 분 안에 과학자의 얼굴 왼쪽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광선이 그의 뼈뿐만 아니라 뇌 조직까지 태워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고스키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가 며칠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양성자 빔의 이온화 방사선은 그레이 에너지로 측정됩니다. 5그레이 이상이 인체에 흡수되면 2주 안에 사망할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버고스키는 광선이 두개골을 통과했을 때 약 2000그레이를 흡수했습니다. 광선이 두개골 반대쪽으로 나왔을 때 그 빔은 이미 3000그레이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하지만 이전에 누구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방사선과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기다리면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광선이 두개골에 들어가고 나온 부분에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고 끊임없는 이명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명증은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나거나 울림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암울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2018년 현재 76세인 그는 여전히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물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거스키 얼굴의 왼쪽 부분은 마비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 부분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사고 이후 다른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물리학자의 지적 능력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물리실험의 코디네이터로 계속 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톨리 버고스키가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 머리를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런 경험에서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을까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생존 가능성은 더 희박할 것입니다.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 가속기 단지에 위치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매우 인상적인 구조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약 27.3m 길이의 원형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75m에 있기 때문에 제네바에 가도 볼 수 없습니다. 건축에만 10년이 걸렸고 전 세계의 10,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발굴과 건설 중에 이 거대한 터널의 양쪽 끝의 오차는 약 1cm였습니다. 잠깐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입자 충돌기는 9,600개 이상의 초강력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구의 중력보다 10만 배나 더 강합니다. 이것은 양성자들이 심각하게 놀라운 속도로 원형 트랙 주변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10시간 동안 입자가속기를 통과한 빔은 최대 97억 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석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선 초대형 충돌기는 매우 극단적인 온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빅뱅 이후의 우주 수준의 열기로 뜨거운데 태양의 중심부보다 10만 배 더 뜨겁습니다. 동시에 충돌기의 내부는 역설적으로 우주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그 이유는 충돌기에 사용되는 전자석은 저항 없이 전기를 전도하기 위해 극저온 온도로 냉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섭씨 영하 271.3도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우주 기온인 섭씨 영하 270.5도보다 더 낮습니다. 이 연구단지가 그렇게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것은 당연하네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지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의 오토 로슬러 박사는 이 충돌기가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작은 블랙홀을 촉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원자 파괴 장치가 시간 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빛의 속도로 인간을 쏘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가속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킹 박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일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젠가 우리가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사용해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시간여행을 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만약 아나톨리 버고스키의 이야기나 이 영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링크를 공유하세요.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음에 봐요.